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집권 세력이 감사원장 임명 당시에 파도 미담만 나온다고 아주 극찬을 했던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제 그 집권 세력으로부터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맹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에 전격적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감사원장을 사퇴한 지 17일 만이니까 어떤 공직에 있던 분이 이와 같은 정치적인 수술을 받는 것으로서는 굉장히 빠른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 입당하면서 당연히 평당원이죠. 지금 처음에 들어갈 때는 대통령 후보가 주로 출마하겠다고 해서 예비 등록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당의 상임 고문이 됩니다만 아직은 누구나 이 평당원으로 입당을 하게 됩니다만 나는 평당원이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의 중심은 제1야당 국민의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청년을 위한 나라를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내가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밖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정당에 들어가서 함께 정치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당 정치에 대한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 이후에 국민들의 삶이 이전보다 나아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 다음 세상을 하는데 기여하겠다 이런 뜻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에 그 전날 밤새도록 고민을 하면서 결국 입당을 결정했는데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빨리 만나서 우리나라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것이 조기 입당하게 된 그 동기라는 설명이죠. 그리고 자신이 추구할 정치적 가치가 뭐냐는 질문에는 새로운 변화와 공존을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상식과 공정 이런 얘기하고 누구는 무슨 얘기했다면 최재형 원장은 새로운 변화와 공존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 밖에 머무르고 있는 것과는 의식적으로 좀 다른 행보를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잘라 말하기를 나는 다른 분들이 어떤 행동이나 선택이 저희 행보를 결정해오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의식하고 한 건 아니라는 것이 최재형 원장의 말입니다. 최재형 원장은 머지않아서 이제 결국은 이제 대권 도전 선언이라는 수순을 또 밟아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범야권 대권 레이스를 이제 미리 그동안에도 저도 수많은 전망을 했고 아마 최재형 원장은 그만둘 것이며 빠르면 7월 중으로다가 그만둘 것이며 국민의 입당권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실제 상황이 되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시선이 모으는 건 그동안 범야권에서는 거의 일강 혼자 독주하다시피 해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냐는 문제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좀 죄송한 말씀은 그동안 국민의힘에 홍준표, 유승민 이런 전 의원도 있고 현직 의원도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의 현재의 지지율로 봐서는 최재형 원장보다 높은 게 사실이나 뉴스를 다루는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이제 들어갈 건가 말 건가 하고 워낙 드라마틱하게 그만두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둘 사이의 경쟁 레이스를 보면 다른 범야권의 경쟁 구도도 좀 윤곽에 보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특별히 최재형 원장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최재형 원장이 어제 입당을 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 그건 또 최재형 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 입장에서는 선발주자이면서 선두주자로 거의 독주하다시피 해온 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자기는 후발주자니까 후발주자로 추격을 해서 어느 정도 대등한 양자구도를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둘 사이 경쟁 관계를 하는데 초점을 모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분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있지만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둘로 압축을 시켜보면은 이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장,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을 고위직을 지냈고 법조인들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사 출신,
그리고 최재형 원장은 원래가 판사 출신입니다. 이런 법조인이면서 그러니까 직업 정치인이 아니고 여의도형 인간들이 아닙니다. 대권 주자들이.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법야권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거의 유의하게 이렇게 직업 정치인이 아닌 법조인끼리 레이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런 점은 공통점이 있지만 출발점은 정반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재형 원장은 정권 교체의 중심은 제1야당 국민의힘 이러면서 주저없이 제1야당을 택했고,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시작한다고 특정 정당으로 쑥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라고 본다면서 여전히 국민의힘 밖에 서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권 도전의 원동력을 좀 개념적으로 분류한다면 최재형 원장은 보수 중심 그리고 정당 중심을 통해서 원동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은 현재 정당 중심, 국민의힘 중심이 아니라 비정당 중심이면서 좀 중도 중심으로다가 원동력을 얻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놨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현재의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라고 하지만 이 국민의힘이 얼마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느냐 또는 외면을 받고 있느냐, 이런 거와 관련된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예외에도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마도 채는 아까는 뭐 난 누구 의식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조언을 받아서 윤석열 전 총장을 반면교사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있고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은 최재형 원장으로서는 윤석열 총장의 길을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를 시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요, 최재형 원장은 정치인 영입을 인사 1호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3선 국회의원이었던, 지금은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총선에는 김영우 의원을 캠프의 상활실장으로, 이것이 인사 1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정치권 밖에 있다가 갑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정당을 택했고,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을 잘 알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국회의원도 한 3선쯤만, 그러니까 정치 노하우, 정치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이런 분을 영입을 해서 그분을 통해서 국민의힘이나 안착을 하고 대권 드라이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1호로 영입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윤석열 총장은 어떠냐? 이 1호가 언론인이었습니다. 10일 만에 그만뒀지만은 여러 가지 뭐 사기꾼, 가짜 수산업자 이런 거 연루되고 해서 그만뒀지만,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대변으로 임명한 걸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변인 얘기가 아까 영입은 이제 언론인을 먼저 영입했느냐 정치인을 영입했느냐 문제 다 다르지만은,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다른 거는 대변인을 두지 않는답니다. 나 나중에 가서 언제는 둘런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두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대변인을 아주 안 두고서 끝까지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만, 그리고 주요 현안이나 뭐가 있으면 직접 젊은 기자들을 대면해서 브리핑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윤석열 총장과는 그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자기가 본인이 직접 나서는 대신에 대변인을 둘을 두고 그 밑에 부대변인도 두고, 이래서 이들을 소총상구로 삼았고 계속 말을 해왔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달해왔기 때문에 이거 전원 정치 아니냐, 그런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재형 원장은 대변인을 두지 않고, 대변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자유롭게 언론 앞에 서서 말을 하고 듣고 하는 소통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이거로서는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할 거 아니냐면, 매일 텔레비에 나오고 매일 기자들하고 접촉을 한다는 거, 이거로서는 그냥 승부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안마다 이렇게 나설 경우에는요, 윤석열 총장은 대변인을 통해서 하고, 최재형 원장은 본인이 왔겠지만 텔레비 화면만 봐도 최재형 원장은 계속 말하는 게 나오고, 윤석열 총장은 자료 화면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 대비된 모습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왜 제가 승부수라고 하면, 이렇게 돼서 그것이 호평을 받으면 좋지만 모든 게 노출되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큽니다. 특히 언론인을 상대한 것을 직업으로 삼지 않아왔던 최재형 원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리얼하게 감동적으로 흥미있게 의미있게 그 공감대를 얻는 언론 노출을 할 수 있을지, 그건 또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뭐 본인은 뭐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근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명적인 리스크까지, 야 이거 보니까 앉아 기자들이 이렇게 여과해서 할 틈이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최재형 원장은 국민의힘이란 틀 안에서, 국민의 틀 속에서 보수를 중심으로 해갖고
의원을 확장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보수 중심으로 지나치게 뿌리를 내리면 중도라든가 또는 뭐 이 온건 진보라든가 이런 데까지 의원을 확장하는 데는 좀 힘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윤석열 총장은 최장집 진보 원로 학자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그다음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그렇다면 김경률 회계사 같은 이제 반기문 총장은 좀 다릅니다만은 거의 진보 진영에서도 친문에 반대했던 진보 진영 인사들까지를 만나고 있어요. 조직이라는 틀, 정당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행동을 하면서 중도하고 탈진보를 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거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중도 탈진보 지지 모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에 있는 반문 인사들을 비롯해서 민주당 출신의 전직 중진 의원이라든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든가 호남 향후의 상징 인물들을 참여하는 이런 걸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김영환 전 김대중 정부 밑에서 과학통신부 장관을 했던 김영환 전 의원이 오늘 이제 아무런 직책을 가지 않고 윤석열 캠프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소속은 국민의힘이었지만 원래 뿌리는 민주당 쪽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반대로 최재형 원장과는 달리 보수층, 국민의힘을 특히 지지하는 보수층에서 볼 때에는 아니 왜 밖에 있느냐, 최재형 원장처럼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등을 돌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하기가 되면 어느 쪽은 빼기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지금부터 예측하기 어렵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최재형 원장이 만약 일반이 예상을 뒤엎고 너무 빨리 전격적으로 초스피드로 입당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머뭇거리다가 이제는 더 늦어지거나 아예 입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마이웨이 해서 입당을 않고 지지율을 높여서 있다가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확정된 후에 거기서 국민의힘 후보와 자기와 간에 단일화로 승부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지율이 낮으면, 지지율이 줄어들면 이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지지율이 낮으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지지율이 높아도 할까 말까 하는데. 근데 두 사람이요, 국민에 각인시키는 핵심 이미지와 메시지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이제는 반문재인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재형 원장은 문재인 정부하고 각을 세우긴 했지만 윤석열 총장에 비해서는 그 반문의 상징성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월성 1호기라든가 이런 수사를, 감사를 하고 했지만은 윤석열 총장만큼 그렇게 쫓겨나오다시피 나온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이 최재형 원장은 새로운 변화와 공존이라는 것을 자기의 그 브랜드로 내세웠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며 경쟁을 했다, 이렇게 경제 여러 가지 대비가 되는 건 이렇게 저렇게 해서 했을 때 성적표는 결국 뭘로 나타나느냐? 지지율로 나타난다. 지지율. 윤석열 총장은 현대 지금 최선두주자로서 지지율이 범야권 1등은 물론이고 여야를 통틀어서도 1등 아니면 2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 밖에서 행동을 하려면 조직이 없기 때문에 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 이거는 정당에 몸담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절실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감스럽게도 최근 들어서 정체 내지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죄송합니다. 장모 문제라든가 부인 논란이라든가 또는 이동훈 전 대변인이 무슨 가짜 수산업자와 관련됐다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가 터졌고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영 미숙하고 어색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고 그것 때문에 좌고면하는 것인지 다른 생각이 있는지 지지부진하는 것에 나오는 피로감 등등이 겹쳐서 지지율이 내려간 것 같은데 의외로 말이죠. 그 왜 내려갔나를 보니까 중도층 이탈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고 무슨 탈진보 인사라든가 아까 이제 최장직 교수나 진중권 교수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해서 어떻게든 중도나 탈진보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쪽이 이탈이 많다고 하면 자기 행동과 자기 실제 매일 만나고 다니는 사람하고의 효과가 좀 반감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거 전체적인 걸 통틀어서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하고 캠프 전체의 정치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조직적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지금 지지율 반등을 위한 승부수가 필요한 시기일지 모릅니다. 본인도 떨어지고 야권에서는 여권대로 지금 대권 경쟁 구도가 벌쳐졌고 여기에 최재형 원장까지 입당을 했으니까 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지율이 빠지면 그러니까 이걸 반등시키는 승부수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거에 앞서서 차제에 본인의 스타일은 뭐가 문제인가. 예를 들면 고개를 돌리는 것도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템프 내부의 실력을 정밀 점검해서 재구성을 우선 하는 것이 과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외연을 확대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 오락가락하는지 비춰가지고 외연이 확대는커녕 외연이 줄어들고 있다. 이게 좀 곤란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일관성 있는 메시지, 체계적인 메시지 관리도 중요한 게 아닌가 싶다. 이런 것 전부가 캠프의 조직적 정치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요, 반문재인을 브랜드로 지금 하고 있지만 본인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제 반문재인 브랜드로는 1인까지 올라오고 그동안 독과점 무대를 형성했었다는 것, 이걸로 끝입니다. 이제 다른 많은 경쟁자들이 나오면은 반문 갖고서는 안 된다. 그 다음을 내게 된다. 최재형 원장은 후발주자로서 지금은 아직은 지지율이 낮습니다. 근데 그거는 감사원장을 그만둔 뒤 17일 만에 공개적인 행보를 하니까 지금 한 뭐 3% 4%만 나와도 또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이것도 올라가려면 우선 콘텐츠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입증시켜야 돼요. 국민들은 저 최재형 원장은 감사원장을 그만두고서 17일 만에 입당했는데 대권 도전을 위해서 뭘 얼마나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콘텐츠를 얼마나 준비했냐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거를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어제는 뭐 환영 일색으로 하면서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국민의힘 사람들이 환영하고 일색으로 했지만 그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 정당에 들어가나 안 들어갈 때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막상 들어오고 나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다음은 뭔가 이걸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냥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환영 일색으로 했지만 곧 텃세를 부리면서 태클을 어렵게 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에 있는 한 10명 정도의 주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으니 이제부터 좀 견제를 하는 거죠.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격도 할 것이고 이런 걸 뛰어넘고 이런 걸 제압을 하고 우선 국민의힘 주자 중에서 1위를 굳혀야 됩니다.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라도 1위가 돼야 뭘 고민도 하고 선택도 하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의 간판으로서 당 밖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과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아니라 경쟁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에 1위가 안 되고 그리고 1위가 안 됐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2등 3등으로 그냥 계속 간다. 그러면은 경쟁은커녕 주자로서의 입지도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이렇게 감사원장을 그만둔 지 17일 만에 전격적으로 입당을 했듯이 이 지지율 올라가는 상향세도 뭐 10%가 되느냐 15%가 되느냐는 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초스피드로 올라가는 것 같은 이 추세는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그럴 때 이제 당내에서 이 태클을 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특히 홍준표, 유승민 의원들이요. 그 중에서도 이 피하 구별도 없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거의 무차별 저격을 하는 이 홍준표 전 의원. 난 이 홍준표 의원이 최재형 원장의 경제사상 1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들이 견제를 막아내려면은 혼자 힘으로는 어려울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에 폭넓은 지지그룹, 예를 들면 최재형 사단을 확보를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다 국민의힘의 내부에 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일각에서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하고 최재형 원장 간의 단일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선 지지율을 올리고 경쟁이 어느 정도 다 남들을 제끼고 둘이 경쟁 구도가 될 때 단일화 구도가 되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가 지지율이 푹 빠져서 얘기가 안 되면 아예 두 사람 간의 단일화는 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거론할 사안은 아니다. 지금은 예상 자체가 불안하다. 우선 지지율을 보고 얘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의외로 싱겁게 이 얘기 꺼낸 것이 우습게 그다고 싱겁게 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만이 단일화는 범야권이 단일화가 아니라 두 사람만이 단일화는 결국 두 사람은 이 컨텐츠, 리더십, 정치력, 메시지 전달 능력 또는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포진을 어떻게 캠프가 어떻게 구성되고 정말로 참모들이 누구냐 등등등 다양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되면서 거기서 결판이 날 걸로 봅니다. 콘텐츠만 해도요, 지금까지는 둘 다 그냥 어쩌고 저쩌고 했을 뿐이고 반문이다 어쩌고 뿐이지 이미지만 있지 그렇게 내용이 무언지에 대해서는 미지주자들입니다. 사실 실제로 윤석열 총장은 이것 때문에 지적도 많이 받아요. 반문 이게 뭐냐? 최재형 원장도 지금은 정치 선언문 잉크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넘어가지만 조금 있으면 아니 그런데 다 좋은데 뭘 갖고 나라를 이끌어갈 거냐는 그 궁금증이 아주 질문을 엄하게 받을 겁니다. 사실 최재형 원장은 판사 30여 년하고 검사 한 4년, 감사원장 한 4년 한 겁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될 역량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그동안 준비했는지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뭐 입양을 했다든가 아버지 영섭 대령이 아주 6.25 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다든가 등등의 미담은 알려있지만 그 미담이라는 건 인간이 넓게 보면 엄격하게 따르면 인간의 영역이지 정치적 리더 그게 대권 도전에서의 아주 필수불가결한 영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성스러운 측면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이준석 대표의 그 대권 레이스 이 관리와 관련된 역량, 기조, 철학 얘기입니다. 이준석 대표로서는 흥행을 아주 대박을 내야 됩니다. 이 국힘 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 범야권 전체 속에서의 경쟁이 지금 선의의 경쟁으로 멋있는 경쟁이 돼야 흥행이 되지 저질 싸움으로 번지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만 최재형 원장이 이번 입당함으로써 이준석 대표는 그저 체면은 세운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당 밖에 있는 주자들 중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참여한다면 혹시 출마한다면 모르지만 그거 아직은 안 하고 있으니까 현재는 윤석열 전 총장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있는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람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이준석 대표가 무슨 정치 역량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윤석열 총장이 자기 구상대로 안 들어오는 것이니까 이거는 뭐 협상이 삐걱거리다든지 뭐 입당 조건이었다든가 등등해서 이준석 대표의 문제가 아니다.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대표 문제도 합당 조건으로 국민의힘 당명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국민의힘이 뭐가 아쉽고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을 이기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당명 개정 당명을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해서 잘 돼서 지지가 올라가는데 그 당명을 어떻게 바꾼 거야.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건 이준석 대표에게 책임을 추궁할 일이 아닙니다. 최재형 원장 들어옴으로써 누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경선 버스가 출발하고 안 하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코너에 몰릴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매끄럽고 아주 젊은 세대답게 아주 기발한 흥행을 갈 수 있는 경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입니다. 여기서 좀 조언을 하고 싶은 얘기는 여가부 폐지 문제나 통일부 폐지 문제나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재난지원금 합의 문제나 중국 관련 발언들 이런 걸 보면 최근에 논란이 많이 벌어졌습니까?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옳으냐 그냐는 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여가부 폐지 문제도 여론조사를 내보면 폐지하자는 주장이 더 높습니다. 주장으로서는 이준석 대표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무슨 소리냐 여가부를 왜 폐지하냐고 할지 모르겠는데 실제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접근하고 주장하는 이준석 대표의 그 자세와 태도가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무슨 평론가처럼 행사를 하거나 주변 당직자라든가 당에서의 그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로서 일종의 나홀로 리더십 아니면 원맨쇼 리더십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는가. 말수를 좀 확 줄이시고 이슈에 대해서는 충분한 당내 논의를 거쳐서 입장을 내놓고 그렇게 결정하고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당 대표의 말은 당론으로 받아들이지 그걸 어떻게 개인 이준석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남하고 토론하고 자꾸 이기려고 하는 게 당대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유승민, 하태경 대권 주자들하고 아주 가깝다고 다 알려져 있고 이건 사실이라고 본인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측면 지원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은 그거는 불공정 경선 논란을 부르기 때문에 이건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점들을 좀 불식시키고 정권 교체라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좀 슬기로운 젊은 대표, MZ 대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제 둘째 아들보다 한 살 어려서 기대도 큰데 너무 오버하듯이 하지 마시고 좀 당도 결정 의도도 들어가면서 더 하나요. 정치권의 세계는 아주 노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노예한 국민의힘의 정치 대선배들이 야당은 여당대로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선배들이 지금 낚시를 딱 던져놓고 걸려들기를 호시탐탐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생각하는 뜻도 펼 수 있는 것이지 저렇게 평론가처럼 말 좀 줄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해야지. 지금 상태로 가면은 낚시에 걸려들지 않을까. 그럼 동기 순수성까지 훼손되고 불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는 주자들의 시간이지 이준석 대표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 그래도 성공을 하면 이준석 대표의 공은 충분히 납득될 수 있다는 것. 이 점을 좀 잘 인식했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